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제가 밀폭 한번 선물 가져왔어요. 드려야죠. 예. 하나의 물건으로 두 나라가 폭삭망한 세계 최초의 무인 대잠 헬기 대쉬 QH-50 대쉬라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봤을 때 1950년대 미국 무인 비행기, 무인 드론이 나름 붐이 일어났었대. 싸지고 컴팩트해지고 그렇죠. 정말 여러 가지가 이점이 생기죠. 네, 말 잘 들어. 값싸. 일도 잘해. 목숨을 아끼지 않아. 더군다나 뒤탈도 없어요. 64년에 대쉬의 주문량이 몇 대인 줄 아세요? 미 해군에서 746대. 야, 이 회사 대박 났는데. 실전 운영해 보니까 갑자기 얘가 항공모함 쪽으로 날아가는 거야. 아무리 소정을 떠도 한 곳으로만 날아가. 아군 배 근처에서 어뢰를 떨어뜨렸어요. 절반인 350대가 꼬라박았어요.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은 네. 경매로 파는 게 낫지 않나. 네. 호준 씨, 60년대, 70년대 미국에 뭐 했나? 미국이 그때 60년대, 70년대. 베트남 전쟁. 그렇지. 베트남 전쟁에 돈이 물 쓰듯이 쓰고 있는데 아무리 싸다 해도 이거 대쉬를 개발해서 이거 생산하는 데까지 약 3억 달러 정도가 들었어요. 많이 들었구나. 도저히 못 참겠는 거야, 미국. 도저히 못 참겠. 그래서 어떻게 1970년에 운용을 공식적으로 전면 중지시켰어. 근데 네. 그래도 에일리언 총은 네. 시제품까지만 하고 공식 중지시켰는데 얘는 너무 압도적으로 그렇죠. 많이 생산하고 중지시켰다. 그러니까 실패를 거듭하다가 끝내 쫓겨난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베트남에서도 조금 활약을 했어요. 뭘 했냐면은 함포 사격 유도하려고 이렇게 떠다니고 그런 걸 했는데 미 해군에서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내 앞에서 알짱알짱거리게 하지 마. 내 앞에서 떠 있다가 꼬꾸라지는 거 보느니 없는 게 나아. 이렇게 해서 대쉬가 공식적으로 퇴출이 된 거예요. 기어링급 뒤에 이제 대쉬 하려고 이제 그거 있었잖아. 네. 경납고가. 이게 또 무용지. 백물단지지. 근데 이제 선원들은 좋아했대. 왜냐면 해외 작전 나갈 때 물품 창고로 썼거든. 그다음에 가끔은 라운지로 개조해서 거기서 한잔하고 그랬대. 그러니까 딱 그 헬기 2대 들어가는 그렇죠. 자리니 거기에 테이블 깔고 그렇죠. 놀기에는 좋겠네. 거기서 이제 밤마다 이제 그 마작판 벌이는 거야. 뭐, 쟁깡, 이거, 잠깐, 가만히 있어서, 나 오늘 왜 이리 잘 되니?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이제 대쉬가 퇴역이 되니까 문제가 아까 기어링급 250척 했잖아. 얘네들도 같이 퇴역. 진짜? 네. 왜냐하면 오래되기도 했고. 야, 대쉬 없으면 너네들 필요 없어. 그러면서 이제 신형님이 나왔거든. 페리급하고 스프론스급이 나왔어요. 근데 이 페리급이나 스프론스급 구축함은 뒤에다가 뭐야? 사람이 타는 헬기. 그러니까 요 뒤에 이제 이게 페리급 스프론스급인데 뒤에 이제 사람이 타는 헬기 넓게 만들었다고. 야, 얘 무인 안 돼. 홀덤판 버릴 장소는 없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대쉬가 완전히 이제 퇴출이 됐는데 이 대쉬의 최대 피해자가 있었어요. 미국 말고 우리가 누구와 일본. 그렇죠. 일본의 콜라보였잖아. 일본이 또 이 대쉬의 피해자가 됩니다. 잠깐만. 네. 50년대, 60년대면 네. 아직 일본은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하긴 전이고 네. 군대는 아예 꿈꾸지도 못할 때고. 자위대가 있죠. 근데 이제 뭐 아직은 그래도 자위대가 무슨 뭐 큰 규모로 갖거나 대쉬를 생산할 만한 능력은 안 될 것 같아. 자, 일본이 64년에 올림픽 하면서 경제적으로 이제 막 꿈틀꿈틀하면서 올라올 시기군요. 근데 한참 대쉬가 삽질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미 해군 관계자가 일본 해상자위대한테 와서 한마디 하는 거야. 우리가 혁신적인 최첨단 대잠전 무기가 있다. 넌지시 말을 건네. 나쁜 형이다. 아니 아무리 일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 뭐 이리 하지만 좋지 않은 형이다. 이 말을 듣고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너무 좋아했대요. 근데 왜냐하면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60년대 무렵부터 임무가 뭐였냐, 소련 잠수함 추적이었어요. 근데 허준 씨가 말씀하셨듯이 일본이 뭐 이렇게 구축함이 다 미국 거 얻어쓰는 건 애들인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힘든 거야. 더군다나 이게 대잠전 임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잖아요. 일본 그 해상자위대 사람들이 이제 미국하고 합동작전하고 맨날 이랬대. 뭐 무리데스 아니면 혼돈이 무즈까시나 맨날 이랬대요. 굉장히 힘들다 우리 이랬는데 미 해군에서
최첨단의 무인 잠수함 킬러 헬기를 준대.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는 미국도 이게 진짜 좋은 헬기라고 믿고 있던 때니까. 65년쯤이야. 이제 슬슬 알았더니 슬슬 알 때야. 그러니까 차트 보면은 야 이번 달에는 한 40대 빠졌네. 야 잘했다 야 이럴 때야. 실드 못 치겠다. 일본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선 여기서 미 해군이 다시 한번 결정적 멘트를 일본한테 말립니다. 이 물건 우리하고 너네만 쓰는 거야. 다른 애들은 쓰고 싶어도 못 써. 전 세계에 니네랑 우리만 그렇죠. 이걸 듣는 일본 해상자들은 어떻겠어요? 한익기상! 더군다나 랩터 같은 거야. 나 눈물 하도 웃겨가지고. 더군다나 일본 해상자가 합동작전을 했는데 미국하고 미국 구축함에 최다 대시가 있는 거예요. 그치. 한 대도 안 빼놓고. 와, 빠지는 건 못 봤어.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처음에 있죠. 세대를 공짜로 줬어요. 세대 한번 이렇게 해봐. 너네 한번 해봐. 일본은 해역이 그렇게 미국만큼 이게 천파가 많이 없다고. 잘 되는 것 같아. 뭐 또 쓰고 있나? 막 이랬다고 얘네가. 그러니까 오케이. 절거 걸렸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걸 산다. 그래서 확실하게 밀어줬다고 미국이. 대신에 전대 단위 작전할 때 쓰지 마. 주목받으면 딴 나라가 본다. 그렇죠. 비슷한 말을 했어요. 구축함 한 대씩 갈 때 그때 사용해. 원래. 이거 비밀 무기다. 비밀 무기다. 그래서 65년부터 일본이 71년까지. 얘는 미국은 70년대에 공식 중단했는데 71년까지 20대를 받아요. 20대를 받아. 일본이 이걸 너무 좋아해서 어떻게 했냐면 야 미국 형님들이 얘기해줬어. 이거 너무 좀 한적한 곳에서 이게 운용해야지 눈에 안 띈다고. 그래서 히로시마 앞바다 에다지마에 섬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운용기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했으니까 거기서만 했으니까 얼마나 잘 돼. 잘 돼. 의외로 일본에서는 대시의 운영 성과가 미국보다 훨씬 좋았어요. 적어도 20대 중에서 일본이 잃어버린 숫자는 3대밖에 안 돼요. 그 초기형 3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훈련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일본 해상자위대가 기대했던 수준 정도까지는 왔어요, 성과가. 왜냐면 미국은 전대 운영을 하고 그리고 700대 이상의 750대 가까운 그 구축함에 운용을 하니까 전파 방향 아무래도 많지. 더군다나 일본은 또 일본답게 이 대시의 관리가 미국보다 훨씬 철저했어요. 학교에 대화. 한 미국 장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일본이 쓰는 대시를 처음 봤을 때 난 그게 며칠 전에 미국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3년 쓴 물건이야. 신주 따지고 시대. 훈련한 다음에는 그야말로 새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말끔히 손을 보고 주기적으로 페인트질도 새로 했어. 그리고 미국보다는 조작하려는 요원도 훈련도 굉장히 성의 있게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사람 목숨이 안 걸렸으니까 이게 인사고과가 별로 크게 없대요. 그러니까 막 운영 요원들이 하다가 그냥 꼬라박아도 아이고 단 것도 하나 또 꺼내와 막 이랬대. 근데 일본 해자들은 뭐예요? 일본 해상자위대는 미국하고 우리만 쓰는 거예요. 그럼 소중한 거지. 여기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했대요. 게다가 미 해군은 대시가 고장 나면은 그냥 교체해 버렸거든, 새 걸로. 일본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든 말끔히 수리를 해서 다시 다음 작전에 투입할 수 있어. 이게 일본 전자산업의 발전의 근간이 됐을 수도 있어. 예. 이게 일본에 있었던 대시예요. 이게 일장기가 붙어 있잖아, 대시에. 여기에. 그러네. 오히려 미국 거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굉장히 깔끔하게 썼어요. 아무리 손실이 적고 일본이 성과를 거뒀다 해도 밀폭이 아닌 것 같은데 일본은? 이게 대시도 일본에서 애물단지로 전략을 해봤는데. 왜요? 왜냐? 마지막 대시를 받았고 보니까 1년 전에 이미 미국은 퇴역을 시켰어. 우리는 잘 쓰고 있는 전자제품인데 본사가 망했대.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본사가 망했어요. 재고도 없어. 그러네. 일본이 사실 대시를 들어오려면서 당시 돈 150만 달러를 썼어요. 현재 가치는 200억 원이에요. 그럼 대시 한 대당 10억이란 뜻이에요. 형님들 좀 그렇다. 그거를 71년까지 쓰게 줘놓고서 사게 해놓고서는 그거 묻는 닫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일본 입장도 있죠. 미 해군도 같이 쓰니까 부품이나 정비를 공유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미 해군이 이거를 퇴역시켜버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닷없이 대시 퇴역 결정에 일본 해자대들이 아유 그런 게 어딨어요 막 그랬거든. 어저께 팔아놓고선 오늘 야 너네 그거 아직도 써? 이랬대. 속상하다. 아유, 바로 퇴역시켰어. 아 얘네가 근데 근성 있어. 일본 해상자에다가 근성 있네. 계속 써? 예. 본사가 많은데? 비싸게 들여온 거잖아. 응. 그러니까 아까워서 미군이 퇴역한 뒤에도 어떻게든 수리해서 몇 년을 써요. 얘네가. 근데 얘네들 하다 보니까 야 사람 있는 헬리콥터가 난 것 같은데. 전 세계 우리만 써.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새로운 구축함을 들으면서 여기 신형 이제 헬기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성과가 났거든. 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일본이 1977년에 최후를 맞아. 야, 그래도 7년을 쓴 거야, 얘가. 오래 썼네. 네.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멀쩡한 대시를 폐기 처분했어요. 폐기 처분했는데 억울하게 된 게 뭐냐? 일본도 도쿄올림픽 이후에 자기네가 자국산 구축함을 만들면서 대시형으로 만든 게 있어요. 구축함이. 아, 아예 그 네. 경납고를 만든. 그렇죠. 아. 그게 타카츠키급하고 미네구모급이에요. 그나마 타카츠키급은 좀 중무장이야. 좀 덩치도 크고. 얘는 그래도 어떻게든 2000년대까지 썼거든. 근데 아예 처음부터 그냥 대시만 넣고 쓸 생각을 했던 이 미네구모급. 요게 미네구모급. 아, 작다. 뭔가 오미주밀하네요. 이게 만재 2750톤짜리인데 대시가 없으니까 그냥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훈련함이 돼요. 아. 훈련함으로 쓰자. 그래서 훈련함이 돼버린 거예요. 얘는 진짜 정말 돈 아깝게 만드는 배가 됐네. 예. 하여튼 이렇게 돼서 이 대시가 미 해군은 홀랑 말아먹더니 일본까지 와서 이렇게. 아니, 형님들 좀 그거 150만 달러 그거 팔아먹으려고 그거를 모냥 빠지게. 그렇죠. 근데 일본 자위대가 최근에도 바가지를 썼습니다. 또 썼어요? 네. 아니, 한 번 이랬으면 이제 안 쓸만도 하지 않아?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바로 공격 헬기의 대명사 뭐가 있습니까? 호준 씨. 뭐 아파치. 아파치. 바로 아파치 나오잖아요. 일본이 아파치를 들여오면서 바가지를 또 썼어요. 아니, 아파치가 바가지라고 할 만한 게 있어요? 워낙 좋은 핵이잖아. 아 근데 이건 사실 미국이 일본한테 바가지 준 게 아니라 이건 일본의 자업자득이 됐어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안 줘도 되는데 막 더 줬어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미국은 잘못이 없고 자기들끼리 한 거야. 이게 뭐냐? 예로부터 일본은 이제 고가 장비 같은 경우에 특히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한테 사올 때 반드시 라이선스 계약을 해요. 그래서 자국 방위 산업을 꾸준히 유지 발전시킨다 이런 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아파치를 들여올 때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파치의 일본 내 면허 생산 계약을 했다고. 라이선스 계약을 미국하고 했어요. 근데 사실 라이센스 계약이 그렇게 싼 건 아니야. 한 대당 800억이 넘는 돈으로 라이센스 계약을 해서 얘네가 뭘 생산하기로 했냐면은 2006년부터 아파치 AH-64D형을 이제 조립해서 이제 라이센스 생산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자위대가 이 AH-64 63대를 만들고자 일본의 후지중공업하고 계약을 했어요. 63대면은 적은 숫자가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후지중공업은 어떻게 했냐? 이 아파치 생산 라인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라인을 확대하고 신축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대당 800억인데 그거를 뭐 몇백 대를 만들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후지중공업은 야 그래도 뭐 이번에 한번 잘하자 뭐 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일본 자위대에서 후지중공업한테 공문이 하나 옵니다. 뭐가 오냐? 계약 철회. 아니,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무렵에 이 원 제조사인 미국의 보잉사에서 AH-64D를 단종시키고 차기 버전인 AH-64E를 개발하기로 했다는 정보를 자위대가 입수한 거예요. 자위대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왜 우리가 구형 버전을 비싼 돈 주고 면허 생산해야 돼? 그렇다고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 S21을 내가 사기로 했어. 그 계약금을 걸었는데 계약금을 되게 많이 걸었어. 100만 원짜리 핸드폰인데 80만 원 걸었어. 근데 S24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23 뭐 새 버전이 나온대. 그렇다고 80만 원 손해보고 계약을 취소하진 않잖아. 아 그러니까 이 자위대가 우리 신버전을 바꿔야 돼. 그래서 계약 철회를 해버렸다고. 근데 사실 64D형은 단종된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에도 여러 나라에 잘 팔아먹었어요, 사실. 근데 아무튼
후지중공업 입장에서 뭐야? 방금 허준 씨가 말씀하셨죠. 야, 우리 너네가 하라고 해서 지금 13대까지 만들었거든. 근데 갑자기 계약 철회하면 우리 어떻게 하냐? 위약금 물어야지. 그럼. 길길이 날뛰죠. 그래서 뭐야? 야, 너네가 60대 넘게 만들어달라고 해서 우리가 생산 라인까지 다 늘리고 우리가 투자한 돈이 얼만데 이제서 계약 철회? 우리 그렇게 못해. 내가 뭐 빙다리 핫바지로 보여? 그러겠지. 게다가 이게 생산 비용만 있는 게 아니야. 사실 인건비에다가 그렇죠. 생산 시설에 들어가는 왜 그 기능공들이나 엔지니어들 교육비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있고 미국 보잉한테 건네준 돈이 또 굉장히 많다고요. 이거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이건 뭐야? 회사가 휘청거리는 거야. 그래서 후지공업이 어떻게 했냐? 소송을 걸어. 소송 걸지 당연히. 빡쳐가지고 자기들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손해배상이 대당 1,400억 이상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래 800억, 그러니까 800억이 1,400억이 된 게 아니라 800억 플러스 1,400억이 된 거예요. 그치. 아니 왜냐면 네. 앞으로 생산할 대수가 이만큼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한 건데 요만큼밖에 생산 안 했는데 이거 취소해버리면 난 저기까지 계산을 해서 투자를 했으니까 그렇죠. 대당으로 치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대당 2,200억 원이에요. 아이고야. 근데 일본 법원이 봐도 이거는 자유대가 뻘짓한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이게 제품의 하자가 없었다고. 그렇죠. 그리고 계약 철회가 부당하다고 해서 후지중공업 손을 들어줘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후지중공업이 또 계산기를 또 두들겨봤어. 헬리콥터 비용뿐만이 아니다. 보잉한테 줬던 판권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판권비 받으면서 했던 시설 투자비만 해도 4,500억이다. 이것도 물어내라. 그렇지. 그래서 민사소송을 이번에 또 청구했어. 그러니까 역시 이번에도 법원이 후지중공업에 손을 들어줘. 그렇게 되니까 자위대 측은 후지중공업한테 총 3,250엔, 우리나라 돈 3조 원을 물어내는 그런 판결이 났어요. 아니 이 정도면 그냥 D 다 생산하고 이 새로 나오면 그거 계약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따로 낫지. 그래서 덕분에 자위대는 이 AH-64D 아파치 헬리콥터를 13대 뽑았잖아요. 한 대당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보니까 2,530억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뻘짓을 해? 놀라운 건 당시 일본이 F-35A도 들여왔거든요. F-35A 한 대당 1,086억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파치 헬기를 F-35A보다 거의 2.5배 비싸게 들여온 거예요. 이거 결정한 자위대 뭐 장관이나 저 장군이나 뭐 최고위권자는 일본 잘하시나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 환장하는 게 이 다음에 우리가 일본보다 늦게 아파치 계약을 했거든요. 네네. 우리는 AC-64E 신형. 신형 들었다고. 대당 480억에 들어갔어. 일본의 부형의 10분의 1 가격이 들어왔네. 5분의 1 가격에 들어온 거죠. 와. 더군다나 더 일본으로선 더 환장하는 게 한 대가 사고로 추락까지 했어요. 그래서 조종사 2명 숨졌다고. 아이고야.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추락 사고가 없었거든요. 알트라까지 쓰고 있죠. 네, 알트라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미국이 바가지 쓰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뻘짓하다가 또 바가지 씁니다. 그러니까 아파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 헬기인 게 그런 거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운영도 너무 잘했고. 그래서 미국이 일본한테 물어봐요. 야, 그래도 너네 뭐 신형 어떻게 아파치 할래? 일본이 뭐라고 그랬겠어? 우리 이제 아파치 안 사고요. 다음부터 우리 무인 헬기로 갈 거예요. 그래. 그거에 대한 기억은 나쁘지 않아. 그래서 아파치 도입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일본이. 진짜 안심하다. 아니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계약을 맺고 계약을 취소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 정도는 아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큰 웃음 주시고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우리 명절 맞이해서 네. 큰 선물 드리기로 했는데 이렇게 허준 씨도 좋아해 주니까 제가 봤을 땐 진짜 큰 선물 드린 거예요. 내가 빵빵 터지셨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 예, 알겠습니다. 명절에 혹시 좀 속상한 일이나 막 친척 중에 좀 저런 건 좀 짜증나는데 안 물어봤으면 이런 질문 들으셨으면은 요거 다시 한번 보세요.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